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제작하는 영화 팟캐스트 방송 펀치 드렁큰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신작 토파보기의 진행을 맡게 된 제임스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총 9편의 OTT 시리즈가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온스크린 섹션을 통해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방영될 화제의 드라마 시리즈를 미리 볼 수 있었는데요. 극장에서 OTT로 확장되고 있는 최근 영화 산업의 흐름을 기민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온더플로어도 그 흐름에 발맞춰 앞으로 OTT 서비스에서 방영되는 여러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서 저희가 소개할 작품은 범죄와의 전쟁, 공작, 군도 등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의 첫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코너를 함께 진행할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차님, 루이님, 주루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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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함께 살펴볼게요. 1부에서는 수리남의 줄거리와 각본, 연출, 음악 등 작품의 내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의 초반부 줄거리 소개해 주시겠어요? 가족을 위해 매일 열심히 살아가던 주인공 강인구는 친구 웅수의 제안으로 브라질에 접한 남미의 작은 국가 수리남에서 홍어 유통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려한 언변과 사업 수완으로 부자가 될 꿈에 부푼 어느 날 차이나타운을 지배하는 중국 갱단의 보스 첸진이 강인구에게 보호비를 요구합니다. 강인구는 한인교회 목사 전요한의 도움으로 첸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지만 한국에 보낸 홍어 상자에서 코카인이 발견된 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후 국정원 요원 최창호가 강인구를 찾아와 전요한이 강인구의 배에 마약을 넣은 장본인이라고 밝히며 전요한 체포 작전을 도와줄 것을 제안합니다. 강인구는 5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작전을 돕기로 하고 첸진과 전요한에게 코카인 장사를 제안하며 접근합니다. 네. 다들 수리남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뭔가 영화 6편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넷플릭스 시리즈인데도 뭔가 완성도 있게 잘 한 회 한 회를 잘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잘 담아냈고 위화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도 차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편의 영화를 본 것 같았는데요. 뭔가 윤종빈 감독이 영화를 주로 했었잖아요. 네. 첫 드라마를 만들어서 그런 느낌이 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살짝 소재에 있어서는 마약 소재가 좀 흔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다음 배우분들도 하정우, 황정민 되게 뻔하죠. 흔한 소재였잖아요. 그런데도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풀어낸 것 같아서 윤종빈 감독의 역량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맞아요. 루이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그 윤종빈 감독의 역량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번 수리남은 윤종빈 감독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펼쳤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막 남자들의 어떤 세계, 막 서열 이런 걸 잘 다루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끝나기 몇 분 전에 그 클리프행어라고 하잖아요. 계속 이어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맞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았고 네. 시대적 배경도 잘 살린 것 같고 그래서 마약 카르텔 영화 나르코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 찾아보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윤종빈 감독이 네네. 이제 처음 시리즈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들다가 너무 힘들어서 박찬욱 감독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요. 시리즈 만드는 거 원래 이렇게 힘드냐고. 원래 이렇게 힘드냐고. 근데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저도 그렇죠. 재밌게 봤어요. 네. 이제 하정우 배우가 맡은 주인공 강인구가 황정민 씨가 맡은 이제 전요한에게 정체를 들킬 것인가 이게 되게 서사의 큰 줄기잖아요. 그거를 살리려면 배우들의 연기가 진짜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긴장감, 팽팽한 긴장감 같은 걸 살리려면 다들 연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되게 좀 할 말이 많아요. 그럼 할 말 없는 저부터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그냥
뭔가 다른 배우들은 한국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게 장첸 배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너무 맞아요. 놀랐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되게 좋았고요. 한편으로는 그 퇴장이 조금 허무했던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기도 굉장히 살벌하게 해서 일단은 다른 배우들은 한국에서 많이 봤다 보니까 약간 좀 예상이 가는 캐릭터였다면 네. 장첸은 좀 무서웠어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여차하면 진짜 주인공도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장첸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전 사실 범죄도시가 약간 차이나타운 악역에 대한 이미지를 좀 망쳐놨다고 생각해요. 아, 거기도 장첸이잖아요. 맞아. 아니 그래서 수리남 코멘터리 같은 네네. 그 네. 자체 콘텐츠에 홍보 콘텐츠에 자꾸 그쪽 장첸 대사를 따라하더라고요 아. 배우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멋있게 나왔는데. 맞아요. 저도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 박혜수 배우 같죠. 네, 아, 네. 네. 그 박혜수 배우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랑 그 마약업자로 행사해가지고 그 수리남에 왔을 때 그 둘 사이의 갭이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아서 그게 네.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음. 약간의 마약업자로 있을 때 어색한 거. 맞아요. 네. 아 이러면 거래 안 해 하면서 나가는데 뭔가 약간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잘 살린 포인트가 아니었나? 네, 맞아요. 그리고 황정민 배우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네. 그렇죠. 저도 루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박혜수 배우가 어쨌든 본업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네. 그 어색한 느낌을 연기하는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 인상 깊었고요. 네. 그리고 또 황정민 배우도 그렇게 뭔가 감정을 미친 듯이 표출하는 연기를 맞아요. 역시나 이번에도 잘한 것 같아서 보기 좋았지만 사실 저는 좋았지만 저는 유연석 배우는 조금 아쉬웠어요.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에이맨. 전 좋았는데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도 되나요? 그 역할? 저는 약간 미스캐스팅 같았어요. 유연석은. 네. 왜요? 안 어울렸어요. 그 시기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찍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밤에는 마약 변호사하고 낮에는 올라서 의사하고 그랬다더라고요. 네네. 저도 박혜수 배우 연기 되게 잘 봤는데 저 네. 오징어 게임 볼 네. 때도 전 사실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진짜요? 연기 잘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네네. 보니까 루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색한 분위기, 어색한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식사는 잡쌌어? 하는데 너무 어색하고 식사는 잡쌌어? 하고 물어보고 화정우가 정색하고 저 혼자 있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네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황정민 배우의 연기가 저는 사실 점점 쪼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진짜 소리 지르는 거나 네. 미간을 쓴다거나 그 대사하는 그 톤이 전 너무 좋은데 쪼가 있는데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자꾸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느낌. 한번 해봐주세요. 네? 한번 해주세요. 저 다음에 다음 기회에 사석에서 그렇습니다. 네. 하정우 배우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네. 사실 하정우 배우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네. 네네. 근데 사실 좀 재수 없을 만큼 좋은 연기로 보답했다고 생각해요. 좀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정우 배우가 강인구 역할을 하면서 자기 모습이 많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강인구가 흔들리는 모습 이런 거를 찍으면서 공감도 많이 갖고 그래서 더 좋은 연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초반부에 강인구의 인생을 이렇게 빠르게 보여주는 연출 되게 인상 깊잖아요. 되게 압축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인공 강인구에게 이입하기에는 충분한 연출이었죠. 그래서 네네. 초반부 서사나 연출에 관련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부터 말해볼게요. 저는 강인구의 인생을 빠르게 보여주는 그 편집의 호흡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인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그리고 운동 같은 걸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막 이런 과정이 나중에 다 수리남에 가서 그런 점들이 다 발휘되잖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제압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점이 굉장히 복선 회수라든지 캐릭터 설정을 잘한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연출이 좀 나중에 가서도 빛을 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다 회수하더라고요. 막 자기보다 2배 큰 사람을 유도 그쵸, 네. 그쵸. 확 엎어버리고 네. 좋았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제 이게 1화 초반이잖아요. 네. 네네. 근데 너무 길지 않나 싶었어요. 네. 막 나레이션이 계속 나오고 맞아요. 근데 화면만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길다고 느꼈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윤종빈 감독도 이 시나리오를 이제 제작사나 이런 데서 보여줬을 때 이 앞부분이 너무 루즈하니까 쳐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대요. 네. 근데 끝까지 그렇게 고수했던 이유는 루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다 중요한 캐릭터 설정이 네네. 되기 때문에 네. 버릴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다 회수를 하니까 네. 루즈해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일하게 굉장히 루즈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맞아요. 넘겼어요. 근데 저도 역시도 꼭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이제 그러니까 넷플릭스 시리즈 치고 오프닝이 굉장히 루즈했다는 것이지 영화 자체로 봤을 때는 6부작 전체가 약간 심리전 위주라서 그런지 뭔가 전개 자체가 스피디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템포와 그 톤을 딱 잡아주면서 시작한 오프닝 같아가지고 그냥 되게 잘 어울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사 부분에서 네. 개인적으로는 배경 지식 없이 이 시리즈를 딱 접했는데 저는 네. 이게 제목이 수리남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이 초반에 어떻게 수리남까지 가게 되는 기가 그 계기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홍어가 남아돈다라는 설정이 네. 되게 한국적이고 향토적이면서도 네네. 재밌고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아마 실화에서는 홍어가 아니라 뭐 다른 거라고 맞아요. 네, 그래요? 해서 각색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혹할 만한 소재라고 생각해요. 네, 네. 홍어를 그 정도 가격에 판다고? 나라도 가서 사. 홍어 좋아하시나요, 다들? 안 먹어봤어요. 저도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저도 말해도 되나? 전 그리고 네. 초반부에 네. 추자연 씨가 특별 네, 출연하시잖아요. 나오죠. 저 요즘 정말 너무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작은 음. 아씨들 정말 좋아하는데 추자연 씨가 그거 별 비중 있는 역할이 아닌데도 네. 한 번에 이목을 확 끄는 그쵸. 느낌의 배우라고 생각해서 저는 정말 좋게 봤어요. 너무 짧게 나와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거 좀 너무하지 않았어요, 하정우가? 그 집에 난장판인 거 보고 그러니까 전화해서 전화 돌려가지고 너무 근데 놀랐어요. 그거 실화래요. 네, 아. 케이 씨가 네네. 아는 여성분들한테 전부 네네. 전화로 프로포즈를 하고 아, 그 중에 한 명. 네 오케이 하신 걸려라. 분한테 네, 이거 실화래요. 아이고. 저도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시대가 약간 아이고. 과거라서 그런가 봐요. 네, 그렇죠. 포장해주기가 어렵네. 그 정도 경험, 그 정도 깡이 있어야 수리나면서 살아남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말이 되네요. 네. 깡은 있네요. 저 그리고 응수 역할 한 배우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네네. 저 마지막에 그 안 좋게 끝나시잖아요. 네. 이분 DP에서 나오시잖아요. 아 맞아요. 진짜요? 누구 나오죠? DP에 직급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빌런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그래요? 저는 이 응수 배우의 머리 염색하는 톤도 아. 그렇고 네. 전 다 너무 좋았고 맞아요. 그 마지막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아. 초반부에 딱 강렬하게 신스틸러로서 네. 연기를 잘해준 것 같아서 이분이 안 좋은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구교환 배우보다 나이가 젊다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 노안 배우로 유명하시다고. 유연석 배우랑 동갑이래요. 아 맞아. 오. 네, 그렇습니다. 에이맨. 에이맨. 다음으로 수리남의 중반부 줄거리 들으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첸진의 사업 확장을 경계한 전요한은 강인구에게 동업을 제안하고 국정원과 강인구는 전요한을 검거하기 위한 가짜 마약 사업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국정원 요원 최창호는 브라질 거물 마약상 구상만인 척 위장하여 접근하는데 전요한이 브라질의 국경으로 마약을 운반하게끔 유도해 그를 체포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요한의 경호원들이 총을 쏘며 대항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전요한이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려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통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미국의 엄격한 마약 단속이 두려웠던 전요한은 거래를 망설입니다. 그러나 콜롬비아 공급자에게 줄 대금을 마련해야 했던 전요한은 첸진에게 거래를 제안하게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인구가 언더커버로서 활약을 하는 네. 내용으로 네. 들어오죠. 네. 언더커버 소재를 활용했는데 다른 언더커버 영화랑 큰 차이가 민간인이 작전에 투입됐다는 네. 점이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약간 민간인을 투입함으로써 좀 더 긴장감 있고 좀 더 공감되는 스토리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긴장감이 있었고 이입하면서 볼 수도 있었고 근데 다만 실화잖아요. 그래서 네. 실화를 바탕이라 그런지 좀 상황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줄거리상의 비약이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물쩍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고 주인공이 정의와 돈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정의를 따르는 서사인데 뭔가 수리남 같이 취약한 상황에서 사방에서 위협을 받는 민간인 인물이라면 뭔가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법한데 이게 꿋꿋하게 되게 잘 이겨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민간인치고 굉장히 강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뭔가 강인구가 조금 더 갈등하고 좀 더 흔들렸다면 어땠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네. 차차님 생각이랑 약간 다른 게 네. 저는 오히려 민간인이라서 네. 범죄 쪽으로 못 들어갔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범죄 음. 쪽으로 손을 못 뻗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면서도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아 저는 절대 마약 같은 건 손도 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약간 강인구도 네. 민간인이다 보니까 내가 마약 상이 된다는 감히 상상도 못해서 오히려 차라리 국정원과 함께 공조해서 착한 짓, 착한 일, 네. 착한 일. 차차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쪽으로 가기가 좀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강인구의 특성을 좀 생각해 보자면 사실 강인구가 그렇게 깨끗하게만 살아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업소도 운영하고 좀 되게 거칠게 그 편법과 위법의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그 전요한과의 어떤 관계에서 선을 지키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도덕적으로 뭐 청렴했던 인물은 아니니까 맞아요. 강인구가 과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였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긴 했어요. 흔들리는 네, 순간이 네. 분명히 그쵸. 분명 맞아요. 있기는 있었을 것 같다. 네. 네. 그런 흔들리는 거를 잡아준 게 아마 강인구한테는 가족이라고 설정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감독 인터뷰나 하정우의 캐릭터 해석 같은 거를 살펴보면은 아마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성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변절했으면 변기태가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겠네요. 그랬겠네요. 네. 그랬겠네요. 위협이 있었네요. 아, 저는 어쨌든 이게 민간인이 설정이잖아요. 네네. 이 소시민인 사람이 네네. 큰 사건에 휘말린다. 이 이야기 구조가 되게 흔하긴 하지만 네. 우리가 몰입하기에는 되게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훨씬 더 스펙타클함이 잘 느껴졌고 인구한테 좀 몰입해서 저도 같이 쫄려 하면서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좋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감독님께서 이 이야기가 조금 황당하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변기태를 새로운 캐릭터, 원래 실화에 없는 캐릭터를 넣었다고 해요. 네. 국정원 조력자로. 네. 그래서 전 오히려 그런 식으로 좀 각색을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은 아. 전요한이 총괄이사 자리를 주기로 했다. 네. 그러면 거절할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저는 아마 이미 언더커버 시작한 초반 작전에서 죽었을 것 같아요. 들켜서 마피아 게임이요? 네가 사탄이지 이러고 바로 죽을 것 같아요. 마귀가 들렸네. 아, 웃겨. 루이님은요? 근데 다들 너무 도덕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솔직히 많이 갈등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오, 사업가시네. 그러니까요. 그럼요. 기회를 놓치지 아이고, 않으시네. 10%나 준다는데. 와, 쉽지 않죠. 저는 전요한이 그 코카인 농장을 보여주잖아요. 네네. 그때 진짜 혹했을 것 같아요. 아, 맞아. 이게 다 내 거? 전 전요한 죽이고 그 자리 차지할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와.
3개월 정도의 도미니카 로케이션 촬영을 제외하면 촬영지가 다 한국이잖아요. 네. 그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남미의 느낌이 나도록 배경 연출과 조명에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영상 연출적인 면에서 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저는 그 궁궐 같은 전요한의 집이 기억에 남아요. 그 집 자체가 전요한 캐릭터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아요. 집을 보면 단순 마약 밀매상의 그런 저택이 아니라 네. 하나의 국가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군사 훈련 같은 것도 하고 맞아요. 네. 그 나르코스 넷플릭스 보시면은 거기서도 그 주인공이 막 탱크도 막 운영하고 거의 하나의 국가처럼 하거든요. 와. 그래서 와 전요한도 그런 걸 꿈꿨었구나. 네. 그래서 좀 이런 악역 안타고니스트가 확실해야 그게 살아날 텐데 그런 거를 잘 빌드업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비 교주로 설정한 것도 네. 되게 네. 좋았어요. 네. 저는 맞아요. 네. 잘 어울리더라고요. 황정민 씨가. 왠지 정말 믿기지 않는 교주. 신뢰가 없는 교주. 초반에 목사 그 연설하면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진짜 나빠 보였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수가. 교주인데 나빠 보여가지고 네. 너무 잘 어울렸던. 맞아요. 그리고 저는 연출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네. 그 야자수 원테이크 총격 씬인데요. 네. 이제 위에서 부감샷으로 딱 찍잖아요. 네. 여기는 100% 해외다. 외국이다. 네, 생각을 했는데 제주도였더라고요. 아. 야자수도 부족해서 몇 그루 제작진분들이 심었다고 해요. 아. 그래서 너무 정성이 느껴졌고. 제주 어딜까 궁금하네. 그죠? 네.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총격신이 나오는데 원테이크로 촬영이 되잖아요. 네. 네네. 근데 원테이크에서 몰입도가 좋았고 사실 저는 이게 촬영이 몇 번 끊겼는데 기술로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찍은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작품의 기술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약간 영화를 주로 촬영하던 감독이라서 영화적인 연출이 네. 많이 들어간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액션씬 중에 하나 꼽아보자면 그 변기태 액션씬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 변기태를 이제 전요한이 넘기려고 네. 거기서 차이나타운 패거리들과 이제 네.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거칠고 날것의 액션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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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칼 뺏어가지고 맞아요. 목 오, 이렇게 맞아요. 찍고 이런 게 무섭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멋있었다. 네, 멋있었다.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 수리남이 다른 넷플릭스 시리즈에 비해서 네네. 좀 루즈하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진 못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수리남을 저한테 추천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너는 거기서 누가 제일 좋은데?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변기태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왜? 물어보니까 5화까지 일단 봐. 맞아요. 5화까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나오지? 했는데 말씀하셨던 액션씬과 함께 정체가 공개되면서 맞아. 반전이 중요해요. 역시. 맞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진짜 조우진 배우 너무 좋아하게 됐는데 네. 조우진 배우가 그 강철비 연에서도 네네. 액션 연기 되게 맛깔나게 해주셨거든요. 그 북한 요원으로 나와서 네네. 정우성 배우랑 액션 연기를 진짜 잘하셨는데 수리남에서도 그 장점을 진짜 잘 발휘하신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전 내부자들 조우진이 기억나. 강렬하죠. 여기. 은근히 네네.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액션 연기도 맞아요. 그렇고 진짜. 목소리도 진짜 좋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저 그 수리남의 홍어는 하나님의 것이다. 맞아. 말씀하시는데 약간 납득. 그렇구나. 수리남의 홍어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맞아요. 약간 납득하게 하는 느낌? 저는 그리고 차이나타운 조금 더 얘기하자면 그 항상 그 차이나타운 앞에 시체가 걸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컷에 항상 걸리면서 네. 약간 네네. 비치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고 무서워요. 무서운 분위기에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뭔가 차이나타운이나 브라질 국경의 야자수 장면 등 이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그 감독이 세트로 다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어가지고 구현을 한 건데 판타지적인 부분이랑 현실적인 부분이 잘 섞인 영화적 공간이 잘 연출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게 봤습니다. 네. 저 그리고 또 말하고 싶은 게 네. 그 유연석 씨, 데이비드 네. 씨가 이제 네네. 오해를 받고 네. 죽는 장면 네. 있잖아요. 네. 그 장면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네, 사실 맞아요. 누군가가 여기서 죽는다라는 거는 그 장면에 처음부터 딱 네.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근데 누가 죽을까? 누가 황정민을 의심하는 스파이는 누굴까? 이렇게 거기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확 데이비드 씨가 죽어버리니까 너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네. 장면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장면의 유연석 씨가 더미로 연출을 했더라고요. 연출 맞아요. 더미를 네네. 만들어서 그 더미도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연석 씨가 항상 이렇게 세트장에서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재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술팀이 되게 열심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수리남의 결말까지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금이 급했던 전요한은 첸진에게 코카인을 넘기기로 결정하고 그 사이 강인구는 첸진에게 전요한을 제거하고 그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부추깁니다. 첸진은 전요한을 기습해 마약을 빼앗는 데는 성공하지만 전요한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가까스로 빠져나간 전요한은 수리남 대통령을 설득해 군대가 차이나타운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한편 국정원의 언더커버이자 강인구의 숨겨진 조력자였던 변기태가 가짜로 심어놓은 증거 때문에 데이빗이 첩자로 몰려 살해당합니다. 이후 변기태가 첸진을 사살한 후 코카인을 되찾은 전요한이 푸에트리코로 마약을 보내고 대기 중이던 미국의 마약 수사대와 국정원이 전요한을 체포하기 위해 수리남으로 날아갑니다. 사투 끝에 전요한은 DEA와 국정원에 체포되고 귀국한 강인구가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면서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 네, 이제 모든 스파이의 정체가 밝혀지고 국정원과 강인구가 공조했던 전요한 체포 사건까지 마무리가 지어지죠. 네. 네, 강인구의 정체를 숨기는 것과 동시에 이제 국정원에서 배치한 조력자가 누구인지 찾는 것도 이야기의 재미를 더했잖아요. 네. 숨겨진 요원이 변기태라는 게 밝혀지는 장면의 연출에 대한 평가가 약간 엇갈리는데 네. 다들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그 장면 자체는 예상을 못해서 그런지 연출을 떠나서 그냥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냥 저는 완전 예상 못했고 그냥 계속 감독이 흑인 그 보디가드를 보여주길래 맞아요. 아, 그 사람이 언더커버인가 보다. 외국인 언더커버 찍었나 보다. 국정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맞네? 변기태 말이 되네? 이렇게 되면서 서사가 개연성 있게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되게 그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반전 요소를 정말 딱 잘 준 것 같았고 네. 또 유연석 배우로 오해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윤종빈 감독이 관객을 속이는데 진짜 완전 성공한 성공했다. 거죠. 네. 그 생각이 들어서 역시 잘 만들었다 싶었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변기태가 딱 등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딱 하정우를 이렇게 밀친 다음에 네. 네. 대사를 치잖아요. 네. 멋있게. 네. 아, 맞아요. 정원 요원 김현입니다. 이렇게. 근데 살짝 오글거렸어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약간 좀 과잉된 느낌이 네, 있었는데 네, 그래도 윤종빈 감독이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연출에 힘을 줘서 했고 조우진 배우도 네. 대사에 조금 이렇게 멋지게 네. 읊었다고 해요. 네. 네. 저도 뭐 아예 의심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이태 서사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복선을 잘 회수한 것 같고 그리고 차이나타운 쪽 그 장첸 패거리에서도 있었던 거잖아요. 기태가. 네, 네. 그렇죠. 그럼 몇 년을 그 그러니까요. 세계에 있었던 건지 너무 고생했다. 너무 슬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싸우고 나서 막 지친 듯이 그 누워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면 이 짓거리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변기태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네. 변기태에 대한 반응이 뜨거워서 네. 감독이 스피노프를 할까 말까 간보고 있는 중이라고 아. 또 하더라고요. 오. 스피노프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조우진 배우 너무 좋아요. 네. 저도요. 네. 저도 근데 저는
전 아예 예상 못했거든요. 네. 저는 영화가 보라는 대로 보는 사람이어서 네. 울어 그러면 네 하고 울고 웃어 그러면 확 하고 웃고 막 그런 사람이어서 변기태 전혀 예상 못했는데 유연석 배우 데이빗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누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변기태가 딱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사실 저 오글거리셨다고 했는데 네. 전 사실 멋있었거든요. 멋있긴 멋있죠. 네, 멋있긴 멋있었죠. 약간 심쿵 맞아요. 그랬습니다.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장면. 약간 과하다는 평도 꽤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윤종빈 감독은 주로 남성 캐릭터의 내면적 성찰을 서사의 큰 줄기로 삼아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요. 네. 범죄와의 전쟁에서의 최익현이 그랬고 군도에서의 강동원, 조윤이 그랬고 네. 이번 수리남 역시 강인구의 심리적 동요와 반응에 집중한 서사라고 볼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사실 여성 캐릭터는 자연스럽게 부차적인 위치로 옮겨가고 전리품으로서만 네. 활용되죠. 수리남의 여성 캐릭터 연출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래서 저는 느와르 장르나 범죄 장르를 좀 즐기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장르라는 틀에서 약간 법칙처럼 향유되는 좀 잔인한 장면들이나 네. 포르노적인 연출들이 네. 저는 그냥 보려고 노력을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수리남 같은 경우는 뭐 여성이나 아이 캐릭터를 다루는 점에 있어서는 도구적인 쓰임새로 쓰이긴 했지만 도구로만 사용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야 될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더한 영화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봤어요. 그냥 그렇게 봤다. 저도 그게 이제 수리남의 단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추자연 배우의 서사가 정말 전혀 없었고 맞아요. 그 정말 결혼해주고 애 낳고 끝나는 그런 이야기였고 그 황정민의 사이비 교주로서의 악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이제 뭐 교회 내에서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이라던가 아이들에게 마약을 먹이는 그런 장면들을 그 황정민 캐릭터의 악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고 저도 차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아르 장르에서 이렇게 여성 캐릭터나 아이들이 이제 소비되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 불안당이나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누아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캐릭터가 잘 활용이 됐거든요. 멋있는 캐릭터를 많이 나오고 그런 누아르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네, 저도 여성이나 뭐 아이들 이런 서사가 좀 부족했던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저도 좀 굳이 싶었던 연출들이 몇 개 있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추자연 배우의 서사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하나 정도를 좀 추자연 배우한테 할애해서 추자연 배우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걸 좀 따라가는 식으로 전개해도 좀 흥미로운 연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됐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 사이비 교주였잖아요. 네네. 전요한이 거기서 신도로 나오셨던 네, 맞아요. 이봉련 배우가 너무 강렬한 이미지였는데 딱히 그렇다 할 대사도 네, 없고 맞아요. 분량도 너무 부족해서 전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저도 뭔가 더 서사가 있을 줄 알고 맞아요. 그랬는데 그냥 퇴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쉬웠습니다. 전 윤종빈 감독의 사실 패착이라고 생각하는데 범죄와의 전쟁도 그렇고 군도도 그렇고 수리남도 그렇고 사실 공작도 그랬죠. 그렇죠. 네. 그 윤종빈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여성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대요.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성 서사보다.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여성 캐릭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저도요. 마지막으로 박찬호의 사인볼을 비추면서 끝나잖아요. 결말에 대한 해석이나 뭐 견해 같은 것도 다 분분한데 다들 어떻게 해석했나요? 자기만의 해석이 있다면? 저부터 말해보자면 전요한도 진실된 순간이 있었구나.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 최민식 배우가 하정우 배우를 속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맨 결말 쪽에 분명히 최민식도 하정우 배우를 믿는 순간이 있었고 하정우 배우도 최민식 배우한테 그랬고
순간순간엔 어떤 진심인 것이 드러날 때 그런 게 되게 살짝은 뭔가 감정의 동요가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저는 이야기에 좀 진정성을 불어넣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네. 차차님은요? 아 저는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냥 네. 저는 그냥 보여주는 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네네. 중간에 사인볼을 넘겨주잖아요. 네. 넘겨줌으로써 아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넘겨줌으로써 아 그래 하정우가 이기겠구나라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그냥 끝날 때도 아, 뭐 그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서 네. 그냥 뭐 신뢰의 증표가 아니었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렇게 끝냈어요. 전 사실 끝까지 의심했거든요. 저게 찢어지면 코카인이 있을까? 야구공 안에. 네, 야구공 안에 시즌 2? 시즌 2를 암시하는 걸까? 너무 의미심장하게 비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긴 해요. 네. 하면서 클로즈업 하면서 막 맞아요. 그러면? 약간 이런 생각했어요. 주루님은요? 저는요 실화 바탕이긴 한데 이 강인구의 실제 모델이신 분이 국정원과 함께 이런 작전을 했다는 게 어쨌든 실제여도 국가 기밀이고 거짓말이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야구공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 이런 대사를 박혜수 배우께서 치니까 아마 이 이야기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약간 그 라이프 오브 파이 보셨어요? 네네네네. 그 결말처럼 아. 그렇게 열린 결말로 마무리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믿고 믿거나 싶은 말거나. 대로 믿으면 되겠네. 네네. 네, 지금까지 수리남의 내부적인 이야기들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희는 수리남 예고편을 함께 잠깐 들어보고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다. 물론 듣고 나서 이게 진짜냐고 물어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국정원에서 나갔습니다. 강인구 씨, 전유한 목사라고 아시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전유한 목사가 왜요? 지금 강인구 씨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전유한입니다. 수리남은 왜 돌아오셨습니까? 왜긴 왜요? 돈 벌러 왔지. 입으로 돌아온 신작 토파보기 수리남입니다. 1부에서는 수리남의 내부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수리남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을 잠시 살펴보고 작품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과 수리남과 함께 볼만한 다른 언더커버 소재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윤종빈 감독은 강인구의 모델이 된 K씨를 직접 만나 인터뷰했는데요. 실제 K씨의 이야기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서 많이 덜어냈다고 해요. 네,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처럼 네. 막간을 이용한 언더플로어 장도연님처럼. 작은 코너 네. 온꼬무 해가지고 잠깐 실제 좋아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말이었어. 한국인 마약상 조봉행이 수리남에서 2000년대 초까지 활동을 했거든. 근데 이 사람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민간인이 있었다. 민간인? 그 사람이 바로 K씨야.
수리남에서는 목사 전요한으로 그려지는데 사실 조봉행은 한국에서 선박 냉동 기사로 일하다가 다른 어떤 횡령 관련된 범죄로 수배를 받고 있었는데 쫄렸던 나머지 조봉행이 수리남으로 도주하게 돼. 수리남의 국적을 그렇게 취득한 조 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마약 유통에까지 손을 대고 마는데 수리남 내에서 처지가 어려운 한국의 교포들만 골라서 마약 밀매에 끌어들였지 뭐야. 쓰레기. K 씨는 수리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조봉행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거지. 그래서 주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구했는데 그때 국정원에 협조 요청을 받게 된 거야. 국정원의 요청을 수락한 K 씨는 영화에서랑 비슷하게 조봉행이 마약을 미국 영으로 빼돌리는 걸 도와주고 마침내 조봉행이 브라질 국제공항에서 체포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해.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조봉행은 10년형을 선고받고 2011년인가 목숨을 거두면서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고 K씨는 주변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언론사 단 한 곳에만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사만이 남아있고 국정원에서는 어떤 말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아무도 모르는데 윤종빈 감독이 이 사건을 보고 영화화해야겠다 해가지고 만들게 된 거래. 이상 원더플로우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나 지금 질문이 할 게 너무 많아. 뭔데? 계속 반발하는 거야? 뭐죠? 네. 저는 궁금한 게 그럼 K 씨랑 윤종빈 감독이랑 연락을 한 건 아니죠, 따로?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직접. 사실 윤종빈 감독만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시나리오가 돌았었는데 하정우 배우가 윤종빈 감독한테 이걸로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역시 거의 동반자급의 그쵸? 하정우 윤종빈. 그리고 K 씨가 더 드라마틱한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면 머리를 밀고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갱들이랑 몇 달 동안 산다거나 이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경험을 많이 그러게. 해서 오히려 변기태네. 변기태네요. 맞아요. 강인구보다는 그래서 윤종빈 감독이 되게 많이 덜어냈다고 해요. 듣고 보니까 강인구보다 더한 사람이었구나. 네, 좀 어불성설이라 생각했거든요. 국정원이 민간인에게 그렇게 협조를 구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뭐 실화라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실화라 오히려 디테일한 면들이 더 살아있던 것 같긴 하네. 네, 확실히. 맞아요. 수리남처럼 윤종빈 감독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극적으로 연출하는데 좀 감각이 있는 편이잖아요. 네. 또 흥미로운 소재나 이야기를 찾아내는 재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윤종빈 감독의 다른 영화들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윤종빈 감독은 2005년 자신의 졸업작품 용서받지 못한 자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뉴커런츠 특별 언급상, 국제영화평론가상 등 4개 부문 수상이라는 명예를 안고 본격적인 감독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후 범죄와의 전쟁, 군도, 공작 등 어두운 사회상을 소시민인 주인공에 투영하는 영화들을 주로 연출해왔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장센보다는 현실감과 시대적 고증에 집중하는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학교 선후배 관계인 하정우 배우와 용서받지 못한 자, 범죄와의 전쟁, 군도, 그리고 이번 수리남까지 총 4작품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윤종빈 감독은 하정우 배우가 연출한 허삼관의 각본을 맡기도 하는 등 각별한 사이인데요. 하정우, 윤종빈 콤비는 이제 영화계에서 믿고 본다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라고 합니다. 와, 되게 많이 같이 했네요. 그러게요. 다른 영화 보신 거 있으신가요? 윤종빈 감독의? 저는 용서받지 못한 자랑 범죄와의 전쟁, 공작 이렇게 봤어요. 많이 보셨네요. 네. 저는 여기서 공작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북한의 어떤 공간을 잘 보여주는 연출이라든지 특히 이성민 배우의 그 목소리와 연기가 너무 기억에 오래 남아가지고. 주르님은요? 저도 루이님이랑 마찬가지로 네네. 용서받지 못한 자, 범죄와의 전쟁, 공작 이렇게 봤는데요. 네. 저도 전체적인 걸 따졌을 때는 공작이 제일 좋았지만 네. 용서받지 못한 자가 가장 각인이 된 작품이긴 해요. 좀 강렬하긴 하죠. 네, 확실히. 강렬했고
사실 이게 장편 데뷔작인데 장편 데뷔작인 거에 비해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작품을 만들어냈고 폭력의 구조와 어떤 대물림 이런 것들을 군대 내 그 모습을 정말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주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군대 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사회 고발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했던 작품이라서 되게 강렬하게 인상에 남아요. 윤종빈 감독은 특유의 묵직한 대사로 최동훈 감독 같다는 얘기도 자주 듣는다고 해요. 네. 현실감과 고증을 중시하는 윤종빈 감독의 각본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기억나는 대사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는 수리남에서는 그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부분이 좋았어요. 뭐 야고보서에 이르기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잘못 인용한 거겠지만 적절한 게 들릴 정도로 시사 선택을 잘한 것 같다. 그 이후에도 뭐 다른 작품은 뭐 남천동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워낙 명대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뭐가 있죠? 뭐 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 뭐 저희 살아있네 이거. 부산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언더플로우 동아리에서 아. 다시 부산국제영화제 내려갔었잖아요. 네네. 저희 네. 그때 곱창집에서 네. 곱창을 먹고 있는데 그 알바분께서 구워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먹고 있다가 저희 회장님께서 여기가 그 느그소장 거기인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분께서 정말 타성에 잦은 목소리로 네 여기 느그소장 남청동 살짝 그 남천동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본 질문인 것 같네요. 네 수백 번은 겪어보셨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그 대사가 제일 강렬한가 봐요. 맞아요. 그만큼 진짜 명대사를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찰지는 대사를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최동훈 감독이랑 비슷하다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대사를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쫄깃하죠. 네. 따라오고 싶게 만드는 네. 느낌. 네. 아 그것도 있었네. 살아있네 이것도 있었네. 살아있는 그것도 윤종빈 감독 대사군요. 네. 범죄와의 전쟁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맞아요. 네. 그렇네요. 저는 이번 수리남에서는 영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발음만 콩글리시로 하는 게 아니라 단어 선택과 어순마저도 콩글리시라서 정말 리얼리티를 잘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테이커 샤워하시고 테이커 레스트 하세요. You go die. 너 가면 죽어. 진짜 영어 그게 진짜 잘하는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영어, 생활 영어. 샌더 퍼킹 솔저 라인남. 우와. 이것도 너무 좋았고 네. 진짜 너무 잘 살렸어요 배우들이. 네. 수리남이 언더커버 소재잖아요. 이게 네. 영화에 흔히 쓰이는 네. 소재인데 수리남과 비교할 만한 다른 영화들이 있을까요? 저는요. 네. 저는 언더커버물이라는 장르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불안당이 조금 떠올랐는데요. 네. 또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언더커버라는 소재를 두 작품은 아예 다르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불안당 같은 경우는 언더커버에 탈을 쓰고 그 안에서는 로맨스를 말하고 그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더 비극적인 사랑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맞아요. 반면에 수리남 같은 경우는 언더커버이지만 뭔가 그 언더커버로서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그 하정우 배우가 진짜 네. 들킬지 안 들킬지 그런 걸로 서스펜스를 잘 고조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네. 두 작품이 약간 연결고리가 있으면서도 상당히 다른 점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불안당을 좋아하는 편인데 네. 불안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두 인물 간의 멜로 코드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예쁘게 찍었잖아요. 네. 그쵸, 좀 그쵸. 멋있게. 그래서 느와르적인 미장센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수리남은 그렇다기보다는 주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강인구의 심리적 동요에 되게 집중하고 어떤 상황적인 긴장감에 집중한 느낌이 들어서 네. 두 작품이 비교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임시완 배우랑 설경구 배우가 연기했잖아요. 네. 그 임시완 배우의 마스크는 뭔가 되게 소년 같은 이미지인데 네. 하정우 배우도 약간 소년인데 좀
농촌 소년 같은 이미지잖아요. 소년. 그래서 뭐 또 황정민 배우랑 만나면 또 그것도 나름 케미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 로맨스가 몇 방울 떨어졌다면. 오, 색다른 시각인데요. 하정우에게서 굉장히- 소년을 보는 거친 로맨스. 현관이네 현관. 현관으로. 연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서 네네. 임시완 배우를 실제로 봤거든요. 어땠어요? 어디서 빛이 비치더라고요. 아. 그래서 탁 봤는데 임시완이다. 저도 모르게 육성으로 임시완이다라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서 하정우 배우도 멋있죠. 네, 멋있죠. 네. 멋있죠. 소년미를 끌어내려면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언더커버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아수라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아수라의 박성배 시장 역할로 황정민 네네. 배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수리남의 전요한 역할도 좀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고 뭔가 신뢰를 주고 네. 어떤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네.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러나 자기 손은 쓰지 않는 맞아요. 직접 위해를 가하진 않는데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점에서 비슷함을 느꼈거든요. 네. 아수라 박성배와 수리남의 전요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아수라를 굉장히 인상 있게 봤는데 되게 정도를 모르고 끝까지 가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박성배도 전요한도 되게 욕망이 엄청나고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고 부활을 다루는 방식이 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굉장히 채찍질을 많이 하는 그쵸. 약간 블랙 기업 같은 맞아요. 그래서 두 캐릭터 모두 목적이 굉장히 명확하고 박성배는 그 시장이나 이런 명예욕이 있고 전요한은 돈이 굉장히 맞아요. 그 사람을 추동하는 주된 요소고 그래서 막 신뢰하지도 않고 그런 점이 되게 두 사람이 닮아 있다 그렇게 느꼈어요. 맞아요. 그런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 사실 국제시장이나 네네. 산에 올라가는 영화 히말라야. 네, 그 히말라야에서보다 악역하실 때 정말 빛이 나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수더분 할 때보다 이렇게 좀 강렬하게 소리 지르시고 약간 극한까지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볼 때 좀 섹시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뭔가 언더커버는 좀 들킬까 말까 하는 쫀쫀한 긴장감이랑 약간 들키고 나서 혹은 이제 중반부부터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물의 내면 갈등을 보는 재미가 있어서 좀 자주 쓰이는 소재 같은데요. 이 내면 갈등을 얼마나 더 이해가 가능하게 그리는지, 그리고 왜 기존 조직을 버리고 속여서 소탕하러 들어간 조직을 선택하게 되는지, 그 서사를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그리냐에 이제 작품마다 다 이제 강점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불안당 같은 경우는 저 말씀대로 셰익스피어 비극 같았고요. 신세계는 황정민이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잖아요. 네. 그 황정민의 죽음이 트리거로 잘 쓰인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수리남은 그냥 큰 서사 자체는 단순하잖아요. 그 안에서 인물들의 심리전이나 하루하루의 싸움을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박수 쳐야 할 것 같아요. 완벽한 정리. 좋은 말씀. 분석이었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 신세계에서의 정청도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아수라의 박성배나 수리남의 전요한과는 다르게 신세계의 정청은 좀 귀여워요. 네. 맞아요. 좀 인간으로서의 네. 좀 정이 가는 느낌? 그래서 막 조폭 닮지 않게 사람을 무작정 믿는 모습도 보여주고 사실 르인님께서 네네. 나쁜 놈인 줄도 모르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만큼 매력적이게 캐릭터를 잘 살렸다라고 생각해요. 수리남에서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은 전혀 안 보이죠. 그냥 나빴다. 나빴다.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언더커버 영화는 소탕하려고 들어간 조직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결정하는 게 소설의 큰 줄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등장인물들 간의 믿음과 배신이 큰 주제로 쓰이는데 아수라나 불안당, 신세계가
그리고 이번 수리남까지 이 네 편을 모두 관통하는 주제 역시 믿음과 배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리남에서의 그 등장인물 간의 믿음과 배신이 잘 나타난 것 같나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믿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정우와 국정원 간의 믿음도 굉장히 견고했던 것 같고 그 전요한과 부하 조직의 믿음도 굉장히 견고했던 것 같아서 수리남은 좀 다른 영화에 비해서는 조금은 평면적이었던 것 같고 그치만 그런 대결 구도에서 오는 짜릿함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저는 네. 각자 강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 사실 첸진이 생각이 나는데 네. 장첸 배우가 했었던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생각해보면 전요한이나 강인구는 어쨌든 다른 속내를 감추고 첸진에게 늘 다가갔는데 네. 첸진은 항상 배신만 당하고 맞아. 믿음을 다들 저버리고 네. 그렇게 끝이 나는 게 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슈르님은요? 저는 저도 아까 차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평면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원래 아수라 불안당 신세계 같은 경우는 언더커버를 하면서 언더커버를 맡고 있는 그 인물이 감정적 변화를 겪거나 그 다른 집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내면적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수리남은 딱히 그게 조금 더 적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속고 속이고 이런 느낌이 강했고 그 포스터에 속이면 살고 속으면 죽는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정말 단순하게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속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속인 사람들만 살았다. 그냥 단순한 이야기 구조였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지막으로 말해보자면 전요한은 박찬호 사인볼을 주는 순간만큼은 이제 강인구를 믿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걸 믿기로 선택하냐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윤종빈 감독도 그런 점을 좀 어떤 걸 믿기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건지 강인구도 그 정의를 믿기로 선택한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지금까지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수리남에 대한 내부적 이야기부터 어울리는 다른 영화들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작품의 별점과 함께 한 줄 평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리남이 좋았다면 드렁크, 별로였다면 펀치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0점 만점에 7점이고 드렁크입니다. 재밌고 몰입감이 높긴 했지만 장르가 조금 신선하지 못하고 좀 뻔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서 3점을 뺐고요. 한 줄 평은 뻔하지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 윤종빈 매직. 이렇게. 차차님은요? 저도 별점 7점이고요. 이유는 그냥 무난하게 재밌어서 7점을 드리고 드렁크입니다. 네, 한 줄 평은 황정민의 갈색 눈동자가 참 섬뜩하다. 맞아요. 네, 르이님은요? 저는 7점, 저도 7점 드리고요. 저는 단점보다 장점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로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맞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실 그 아까 여성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약점이 분명히 있는 작품인데 윤종빈 감독이 가장 잘하는 거에 집중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코멘트를 생각했어요. 네. 저는 6점. 저는 사실 드렁크와 펀치의 사이인데 드렁크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 지루한 긴장감. 저는 사실 다른 넷플릭스 시리즈보다 조금 루즈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영화만을 만들던 감독이어서 그런지 2시간 반 만에 압축할 수 있었던 서사를 길게 풀어내려다 보니까 조금 루즈해진 느낌이었어요. 영화였다면 조금 더 긴장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량과 소재의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방식의 제작을 보장하는 OTT 시리즈는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만을 연출하던 감독들이 시리즈 제작에 뛰어들면서 영화 같은 드라마들이 다수 등장했죠. 영화만큼의 몰입도와 드라마만큼의 친절한 캐릭터 설명이라는 장점을 모두 잡은 것입니다. OTT 플랫폼에서 송출되는 시리즈물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이제는 OTT 시리즈를 또 다른 영화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 OTT 시리즈를 다루는 온스크린 섹션이 처음 신설되었을 때 OTT 시리즈물이 영화제 전면에 놓이는 데 대한 부정적 시선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보다 6편이 많은 총 9편의 작품이 관객들을 만났고 상영작 모두 주말 회차가 전석 매진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영화 산업 내에서 OTT 시리즈의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관객들은 더 다양한 영화를 더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죠. 영화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영화가 표현하는 것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참 재밌는 점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는 지금 따뜻한 이불 속에서 OTT 오리지널 작품들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제임스, 패널의 차차 주르 루인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